2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부안군의 테마여행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중심 테마 위주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실 고덕산에 양계장을 짓겠다는 건축 신청이 지난 7년간 계속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 축제인 전주 비빔밥 축제에 비빔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행사장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부의 무료 암검진 사업이 폐암으로 확대됩니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은 11월까지 무료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비빔밥을 맛보고 즐기는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비빔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사리 손으로 윷가락을 집어들고 힘껏 던집니다. 뒤집힌 윷가락에는 식재료가 적혀 있습니다. 당근, 표고버섯, 도라지. 모두 나만의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호박이랑 당근이랑 시금치랑 밥이랑 김치랑 모아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형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저마다 그릇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차례로 재료를 받고 나니 어느새 형형색색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 한 입에 쏙.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먹는 비빔밥은 오늘따라 더욱 꿀맛입니다. 같이 나와서 먹으니까 아이들도 즐거워서 더 맛도 좋은 것 같고 풍경 때문에도 더 좋은 것 같고요. 비빔밥 명인이 커다란 그릇을 꺼내더니 사골 국물로 지은 밥을 넣고 참기름, 콩나물과 함께 섞어줍니다. 시금치, 고사리, 황포묵 등 10여 가지 재료를 산처럼 쌓은 뒤 달큰한 고추장으로 마무리하면 어느새 초대형 비빔밥 완성. 하나하나 손질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에 요리에 대한 명인의 자부심과 정성을 느낍니다. 나물도 각각 다 조리를 해야 되고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비빔밥을 만들 때에는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긴 하지만 과정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 퍼포먼스, 조리장원 선발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득 찬 행사장엔 10월의 마지막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안군이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고려와 백제를 주제로 한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열식으로 사업을 짜다 보니 테마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부안군의 청자박물관입니다. 청자로드를 조성한다며 박물관 마당에 4억 원을 들여 편익시설, 5억 원으로 청자로 된 한옥 관광 안내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안군의 시간여행 사업에는 2021년까지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고려와 관련된 예산은 세계 사업에 1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백제 부흥운동지 환경정비 사업, 바다의 신을 모시는 수성당의 환경정비, 마실길 야간 테마공간, 시간여행 버스 정류장, 시간여행 택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져 고려라는 주제는 흐릿해졌습니다. 앞으로 고려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부안군에 왔을 때 고려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마실길 야간 테마공간, 무료 와이파이, 시간여행 정류장, 시간여행 택시 등은 계획엔 들어가 있지만 타당성이 떨어져 수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사업 계획으로는 고려나 백제 어느 쪽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여서 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국 2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임실 고덕산에 반복적으로 양계장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인데요.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2년 전 고덕산 자락에 땅을 산 뒤 남은 생을 보낼 집과 체험 농장을 짓고 있는 73살 송규선 씨.
무산된 줄 알았던 대형 양계장이 인근에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관광 농원을 만들어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전국 200대 명산으로 꼽히는 고덕산에 처음으로 양계장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 2012년. 1년 뒤 건축 허가가 불발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까지 7년째 허가 신청 접수, 취하, 재신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양계장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찾든지 어떤 비책을 찾아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살 수 있게끔. 임실구는 고덕산 관광 개발을 위해 주차장을 짓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 수억 원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양계장을 막을 마땅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깝깝하죠. 중간에서. 방안을 좀 사업주가 포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포기를 안 하고 주민들은 또 반대하고. 빼어난 경치로 해마다 수천 명이 찾고 있는 고덕산에 추진되는 양계장이 지역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위암과 대장암 등 5개인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을 폐암까지 확대하기 위해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고위험 흡연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무료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올해 59살인 김성호 씨. 19살 때부터 하루 한 갑 이상씩 담배를 피우다 3년 전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전북대병원이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암 검진 대상자로 선정돼 흉부 CT 무료 검진을 받았습니다. 폐 흉부 CT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폐를 정밀 검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쉽게 접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지난 1년간 김 씨처럼 폐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551명. 이 가운데 5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4명은 조기에 암이 발견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 55세에서 74세까지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1월 말까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종으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신 장기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토대로 현재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5개 분야인 암 검진을 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현재 32.5%인 국공립유치원 원화 비율을 오는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혁신도시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단설유치원 7, 8곳을 신설하고 원도심 학교 약 30곳에 병설유치원을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병설유치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통학버스 운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 도당 위원장 등은 정부가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이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이 또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또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GM 군산공장의 회생 방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폭행과 난동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전희경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에서는 2014년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9건의 의료인 폭행과 난동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이 대상자는 물론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북대생 2천여 명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찬열 의원이 전북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북대생 가운데 중퇴나 제적된 학생은 2,055명으로 거점 국립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퇴 사유로는 편입 등 다른 학교로의 진학이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와 경제적 이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은 2014년 377명에서 해마다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464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오늘 오전 새만금 간척지에서 소형 과학 로켓 우리새 2호를 발사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우리새 2호가 오늘 오전 10시 43분쯤에 발사돼 고도 900m까지 도달하며 30여 초간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저비용으로 초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로켓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2020년에 예정된 제57회 전국 도서관 대회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이 창원과 제주를 물리치고 제57회 전국 도서관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도서관 대회는 도서관 관계자 3,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 학술 행사입니다. 오늘은 완주 12, 익산 10.5, 전주 8.1 등 대부분 지역에 1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다만 북부 내륙은 내일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9도, 익산 6도 등 4도에서 9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